까지 얘기 들어갔으면 한번 가봐야죠. 그러네요. 옛 것을 찾아서, 네. 옛 마을을 찾아서 어떤 것들을 또 지키려고 했는지 6코스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탁 트인 평야를 지나 소나무 숲속 오솔길을 거쳐 봄꽃 따라 걷는 마을길은 나들길 6코스의 매력입니다. 이 길의 이름은 화남생가 가는 길. 저 길을 걷다 보면은 그 화남 선생님이 남기셨던 그 삶과 네. 시가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집이 조선시대 화남 선비가 살던 곳인데요. 강화도가 고향인 그는 110년 전 나귀를 타고 강화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와 산문을 짓고 심도기행이란 책을 남겼습니다. 그가 걷던 길이 오늘날 강화도 나들길의 시초가 된 것이죠. 화남 선생이 살던 강화도 부른면의 두두미 마을. 이곳엔 아직도 옛 마을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달게 마시던 동령말 우물. 고려시대 이규보 시인도 맛있게 마셨다는 그 물은 이제 다 말라버렸네요. 우물역 빨래터에서는 동네 안악들이 시끌벅적하게 빨래를 하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두두미 마을은 과거 고씨 집안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는데요. 400여 년 전부터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옆엔 고씨 집안의 효심 깊은 며느리를 기리는 정려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마을 전체가 현장 학습장이 되는데요. 여기 있죠? 평해황시 효부 정려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효부문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효부문은 누구한테 아이들은 준다고 그랬어요? 책에서만 보던 효부문과 우물이 신기합니다. 이미 달고 나온 우물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이동해요. 마을을 설명해주는 고승곤 씨는 화남 고재영 선생의 후손입니다. 아, 진짜요? 강화의 심도기행이라는 책을 쓰시고 지금 그 책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의 여기가 생가예요. 옛날에는 그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강화도에 300개 마을을 다니시면서 시를 쓰셨거든요. 근데 그때 말을 매놨던 나무예요. 그는 화남 선생 생가 가까운 곳에 살며 고향 두두미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들길을 걷다 보면 그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담장 대신 꽃핀 정원이 있는 이 집이 그가 부인과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꽃차를 준비하는 부부. 정성스레 덮어놓은 목련꽃이 활짝 피어나면서 향기로 온 집안을 채웁니다. 그저 꽃이 좋아 즐기던 부부의 취미 생활이 이제는 나들길 손님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이제 즐긴다는 의미로 꽃차를 덮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꽃차를 가지고 이제 그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냥 맹성맹성 얘기하는 거 뭐 바깥에서 꽃이나 구경하는 것보다는 또 그러시고 들어와서 이제 그 차를 또 꽃차를 내놓으니까 그 많은 대화가 꽃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나들길 6코스의 즐거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는 여행자와 지역 주민을 위해 꽃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의 손님은 초등학생들. 이게 펜지꽃이야.
펜지꽃인데 도로변에도 많이 있어. 요즘은 도로 거리 조성하느라고 이 도로변에 꽃을 많이 심었는데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이 펜지꽃을 먹었다고 해서 그런 데 것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식용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배를 한 거거든. 찹쌀떡을 빚은 뒤 알록달록 꽃잎을 올리자 고사리 같은 손에서 화전이 피어납니다. 너무 이쁘다. 이게 천천히 조금씩 저 아까부터 어떻게 먹어요? 그쵸. 이게? 어떻게 먹어. 너무 예뻐. 화전을 가장 맛있게 먹는 건 꿀 찍어 먹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화전 만들기. 어땠을까요? 맛있었어요, 오늘. 달콤해요. 맛있어요. 재밌어요. 학생들이 여기 오면 꽃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자신이 가진 취미를 여행자들과 나누는 부부. 살짝만 이렇게 이들은 누르면은 내 고장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6코스를 저렇게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심지어 그 아이들의 현장 학습, 체험 학습. 저도 실은 어렸을 때 호박전을 유치원 다닐 때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에 남거든요. 남죠. 호박전을 그 이후로 즐겨 먹었던. 네네. 그러니까 저 아이들도 꽃을 통해서 느끼고 직접 만들어서 보고 먹어보고 이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 어르신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그 600년 된 느티나무도 있고요. 네. 또 300년 된 물풀의 나무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네들의 그 조상님들을 과 같이 살았던 나무와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지금 그 보셨던 것처럼 화남 고재영 선생이 그 살았던 생가 옆에 후손이 아직도 그것을 지키면서 이 강화 나들길에 나섰던 이런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차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계셔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화남 선생이 했던 강화도 사랑 그거를 스스로 이제 후손분께서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또 느낀 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옛것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아까 그 꿀 우물터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꽃차를 직접 또 만들어도 보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할 때 이제 나귀를 타고 갔던 길이다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야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옛것을 한번 직접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여행이 주는 어떤 재미가 아닐까 그 생각도 들고 정말 여행이라는 거는 어떤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저는 그 600년 된 느티나무와 물풀의 나무 그런 나무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그 밑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기분이 색다르고 그렇죠. 남다를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강화를 고스란히 담았던 화남 선생의 그 후손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꽃차는 손이 정말 많이 가요. 네. 이걸 덮어놓은 걸 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이곳이 바로 강화의 나들길의 원형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꽃차 내주신다는 거 보니까 후손이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것 같아요. 야, 이 두두미 마을이 진짜 옛 정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정감이 가는 마을인 것 같은데 우리 한수연 씨는 어떤 코스가 좀 탐나세요? 아, 근데 강화도 하면 뭐니 해도 이 쫙 펼쳐진 갯벌이잖아요. 그렇죠. 갯벌을 잘 볼 수 있는 코스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추천하자면은 8코스를 추천을 해요. 예. 그 8코스는 야 정말 강화도 갯벌이 이런 거구나. 감탄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 특히 그 갯벌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해가 조금 길어져서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해질녘이 가장 좋습니다. 해질녘.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조금 붉게 물들을 때쯤에 그 지점에 한번 멈춰서서 그 갯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이에 빛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시인 같아. 갯벌에 들이운 내 그림자가 170이 아니고 3m 70이 그렇죠. 거예요. 아 좋다. 그림자만이라도. 그림자만이라도 저기 예. 3m 70. 야, 그림자 성장통 겪으시겠어요. 그렇게 그림자가 길어지려면. 저는 그러면 갯벌도 보고 꽃새우도 먹을 수 있는 8코스 당첨. 갯벌이 그렇게 이렇게 좀 바짝바짝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도 아름다운데 물 빠지고 나면은 요만한 구멍에서 이제 뽀록뽀록 이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관찰을 이렇게 가만히 하고 있으면 농개가 올라와요. 그 녀석들은 이렇게
집게가 하나가 굉장히 커요. 자기 그렇죠. 몸집만 해요. 그래서 중국 구멍에서 나올 때 대장처럼 집게부터 크죠. 먼저 들고 아, 나와요. 진짜요?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워낙 맛있기 때문에 장을 담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8번 코스에 가보면 횟집들 굉장히 많은데 튀김으로 내주는 데도 많아요. 그 그래서, 게를. 예, 그래서 농계를 한번 즐기시는 것도 8번을 즐기는 또 하나의 노하우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뭐 워낙 얼마나 많다 보면은 아예 농계 조형물들도 중간에 서 있을 정도니까 그래요? 꼭 기념사진 찍고 네. 인증샷 찍어 오셔야 돼요. 인증샷. 그 갯벌의 대표 얼굴이네요, 농계가. 대표 얼굴이죠. 가장 많이 개체수로 보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8번 코스가 무슨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철새 보러 가는 길이라고 하죠. 철새 보러 예. 가는 길이요? 왜 철새 보러 철새 가는 보러 길? 가는 길이죠? 갯벌인데 왜 철새 보러 가는 길일까 이제 의아심이 들 건데 사실 이 갯벌은 철새의 식당과 같은 곳입니다. 왜 식당이냐? 갯벌에는 사실 그 철새가 먹을 수 있을 만한 먹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갯벌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철새가 날아오고 이 갯벌에는 갯지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먹을 것들이 많아서 철새들의 어떤 왕국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의 마크를 보면은 작은 횃불이 하나 있고요. 그 주변에 물결 모양의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성강과 그다음에 임진강, 한강을 뜻하거든요. 이 세 가지 강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흘러갔던 그 모든 퇴적물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갯벌인 거죠. 그래서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갯벌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요. 뭐 전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갯벌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야, 강화 갯벌이 이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라면서요? 예, 그렇죠. 세계 5대 갯벌이라고 보통 들고 있는 것들이 이제 미국 동부 연안에 있는 조지아 그 연안 부분에 이제 갯벌하고요. 캐나다의 동부 쪽에 있는 연안 지역,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유역하고 북해 연안, 그리고 이제 서해 연안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서해 연안은 이제 또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조수간만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이제 한 9m가 넘고요. 그때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 장교가 와서 쟀을 때는 11m까지 차이가 나서 이 배를 운항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할 정도로 간만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갯벌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임문석 가이드 그 요즘 갯벌 체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개도 좀 캐고 놀고 싶은데 갯벌 좀 어디가 좀 좋을까요? 아, 갯벌 체험은 이 손바닥 안에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갯벌 체험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서 쭉 나와서 이제 성모도 못 가서 이쯤에 외포리 선착장이 있어요. 그 못 가서 전등사가 있는 그 사이에 동막해변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막해변은 사실은 그 갯벌 체험이 가능한 곳이죠. 해수욕장으로 개방이 되는 곳이니까. 해수욕장.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쪽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보호해야 될 구역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면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막 해변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배워놓으니까 도움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손바닥이에요. 집중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예. 그렇죠? 이쪽에. 동막 해수욕장을 그럼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 버스 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유, 금방 오, 벌써 배우셨어.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쏙쏙 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행 프로 MC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예. 좀 달라 보이네요. 자격증 같은 것도 있다 문제가 있어요. 보유를 하고 싶을 정도로